안녕하세요.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활용 수업의 강진희 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수업이 뭔지 한번 볼까요? 예, 6사시 수업에서는 스미싱과 그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한 어플을 설치하자입니다. 자, 스미싱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어플을 설치해야 할지, 오늘은 아주 중요한 것을 하기 때문에, 네, 아직 나는 이 스미싱이라든가 핸드폰에, 본인의 스마트폰에 어떤 것도 요즘 스마트폰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어플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오늘을 이거를 꼭 수업을 들으시고, 네, 다른 어떤 게임 어플이라든가, 그 다음에 뉴스 어플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이런 피싱을 예방하는 어플 설치이다. 자, 이 수업을 위해서 제 수업을 듣는 영상 네, 앞에 놓으시고, 오늘은 어플을 예, 설치를 해야 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핸드폰을 앞에다 놓고 수업을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을까요? 네, 오늘 6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플레이스토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여기 왼쪽에 이 플레이스토어라는 그림이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이 플레이스토어가 자기의 화면에, 우리가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전면 카메라를 중심으로 앞면이죠. 앞면으로 중심으로 밑에 하단에 홈 버튼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취소 버튼, 왼쪽에 예, 최근 실행할 버튼.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 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바에 이렇게 홈이라고 되어 있는 예, 집 모양 옆에 이렇게 점점 2개 정도 있을 텐데요. 요 홈화면, 처음으로 보이는 요 홈화면. 네, 이 홈 버튼을 누르면 딱 첫 번째 보이는 홈화면에 우리 회원님들에게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이 플레이스토어가 앞에 딱 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와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 플레이스토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두 삼성 핸드폰을 갖고 계신다고 가정하에 제가 수업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갤럭시라는 것은 우리가 삼성 핸드폰을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이름인데요. 그 삼성 갤럭시의 운영체제라는 것은 안드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라는 말을, 예, 실제 운영체제의 이름인데요. 이거를 모르셔도 돼요. 예, 상관없는데,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앱, 한 글자로는 앱이고요. 이 앱의 전체 이름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줄여서 우리가 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앱, 네,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앱을, 다양한 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게가 네, 이 플레이스토어예요. 자, 그래서 날씨라든가 또는 뉴스라든가 또는 게임이라든가 이런 각종의 다양한 앱을 어디에서? 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삼성 갤럭시 핸드폰을 중심으로 예, 수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플레이스토어를 한번 딱 클릭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를 클릭해 보면 여기 위에 요런 상단에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자, 요 상단의 요 표현 중에서 맨 오른쪽에 예, 이거는 이제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를 한번 딱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면 네, 뭐가 나왔습니까? 구글 계정 관리를 해서 여기에 지금 강진이라고 제가 이름 써 있는데 여기에 제 계정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회원님들 한번 보세요. 자신의 핸드폰 번호에서 네, 자, 자기의 계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 요 계정이 없으면 플레이 스토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플레이 스토어가 모두 작동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플레이 스토어를 딱 열어서 여기를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오른쪽 원을 보시면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계정이 나타났는데 이 계정의 메일 주소 구글에 대한 이쪽의 메일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995 at gmail.com으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 회원님들은 무엇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예, 여기에서 계정이라는 거. 즉, 이 얘기는 이메일 주소이다. 예. 그래서 보통 구글이기 때문에 gmail로 많이 계정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정, 예, 구글이라는 예, 검색 사이트에서 내가 회원가입을 통해서 예, 주소를 예,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주소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 그것을 통해서 네,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네. 우리는 플레이 스토어를 모두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의 상단을 봤으니까요. 이제 밑에 하단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다시 앞으로 요 창을 없애시고요. 나의 계정 관리하는 부분 창을 딱 없애서 다시 여기 화면으로 처음 화면으로 오시면 밑에 부분에 뭐가 있을까요? 네, 게임이라는 어플을 설치하고 싶으면 요 게임을 누르면 되고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어떤 앱을 설치하고 싶으면은 앱을 보면 되고. 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기 앱 탐색이 나와 있는데요. 예, 각 종류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네, 여기에 관련된 앱을 네, 우리가 설치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걸 하나하나 들어가서 찾아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에서 검색이라는 부분을 누르면 돋보기가 되어 있잖아요. 돋보기는 뭐든지 찾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 돋보기 상단에다가 내가 오늘 우리가 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어플 두 가지를 여기에다가 입력하셔서 예, 우리가 설치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은 오늘 제일 중요한 피싱 예방 어플 두 가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플레이 스토어에 계정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확인이 되었다라면 내 집에 있는 내 수첩에다가 노트에다가 나의 구글 계정은 주소가 뭐였지? 네, 여기에 대한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아이디라는 표현도 써요. 주소가 있다는 얘기는 이 주소에 가입했을 때 패스워드, 즉 비밀번호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밀번호도 기억하고 계셔야만 나중에 요 계정으로 무언가를 수정하고 싶을 때, 예, 또는 이메일을 확인하러 가고 싶을 때, 예,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함께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 계정의 비밀번호가 뭐였지? 음, 혹시 본인이 만들지 않으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셔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는 자녀가 만들어 주었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구매했던 가게 대리점 직원이 네, 가입해서 만들어 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요 계정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스미싱이라는 것은 뭐고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그 사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미싱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SMS라는 것은요, 예, 문자예요. 예, 메시지 할 때의 문자인데요. 여기에서 S라는 것은 short, 네, 아주 짧은 문자예요. 네. 짧은 문자를 예, 우리한테 보내주는 시스템, 뒤에 있는 건 시스템이라는 얘기인데요. 짧은 문자를 우리가 문자 메시지로 문자를 받잖아요. 근데 여기에 피싱은 이제 사기치는 거거든요. 어떤 사기? 네, 그 얘기는 나의 뭐 주민번호라든가 또는 은행의 비밀번호 네 자리라든가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로 나를 속이는 거. 예, 이 행위를 우리가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메일이라든가 우리가 그동안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목소리로 여기 검찰청입니다. 뭐 돈 갖고 오세요.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다 잘 알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는 것은 이제 안 먹혀요. 그러니까 스미싱으로 뭐 짧은 문자 안에 긴급성, 아주 긴박한 내용으로 마치 안 보면 안 될 것처럼 문자를 나한테 보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문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링크, 링크라는 것을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이 링크라는 게 뭐예요? 예, 이 링크는 자기네만 볼 수 있는, 무슨 회사 사이트, 예, 홈페이지랑 연결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파란색 글자로 해서 이렇게 와요. http 슬래시 하고서 www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비정상적인 뭐 bi 점 네, 뭐 co 점 이런 식으로 비정상으로 하는 어떤 링크가 같이 함께 문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하면 요거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문자로 나에게 사기를 치는, 속이는 행위를 우리가 스미싱이라 한다. 자, 이 스미싱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우체국 택배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이런 문자가 온다거나요. 또는 부고자,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 결혼 첩정자, 이것보다는 부고자.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혹시 내가 예전에 어, 이거를 꼭 열어봐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아는 사람의 부고장이 오게끔 한다거나, 그래서 이 링크를 열어볼 수 있게끔 하는 부고장이 온다거나, 아, 선물에 당첨되셨습니다. 무슨 무슨 여행 상품권에 당첨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확인해 보세요라고 링크를 보내서 이 링크를 열어보게 한다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신청 기간이라든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잘못 들어왔다거나 뭐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다거나 이렇게 사칭해서 환급금이라는 건 나한테 돌려준다는 돈이라니까 왠지 이게 얼마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링크가 같이 들어오면 네, 이거 자체가 스미싱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 고객님 택배 배송 실패됐습니다. 즉시 주소 변경해주세요. 이게 링크입니다. 링크인데 링크의 원래 주소는 http 슬래시 해서 www 이렇게 들어가는 게 닷컴이든 co.kr이든 이렇게 끝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들어오죠. 이 앞에 아무것도 없고. 예, 이런 식으로 여기를 링크를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네, 주민번호를 치게 한다거나 아니면 비번 뒷자리를 치게 한다거나 네, 이런 걸 치게 하는데 이런 걸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우체국에서 온 거죠. 도로명 오류로 인한 수령자가 불이체하니 여기를 통해서 얼른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께서 소청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는 부고장. 네, 이 부고장 한번 볼까요? 여기는 좀 앞에 내용을 갖췄죠. http 네 해서 왔는데 뒷모양이 이상해요. 그죠? k.gl. 점점점점 이상해요. 네, 이런 거 다 누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교통법규 위반 과속 아직도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경우에서 벌점이 있는지, 언제 내가 이런 게 찍혔지? 교통민원이라고 얘기하면은, 특히 또 여기 왜 빨신이라고 하면 왠지 믿을만 하거든요? 누르면, 네, 이거 자체가 스미싱이다. 자, 두개 발신. 자, 이거는, 내가 쓰지 않은 카드가 개통이 됐대요. 그래서 일로 전화하래요. 전화하면 안 되는 번호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577-6421로, 실제 전화를 걸면, 어, 뭐, 자기의 주민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넣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와요. 통장의 비밀번호 앞자리 두 자리만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두 스미싱의 대표 피해 사례
문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것들을 나는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스미싱 문자인데요. 자, 앞에 요 내용을 볼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불법으로 들어오는 스팸이라는 것은 네, 자기네 것들을 광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냥 두투정 다수에게 막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스팸이 들어오는데 보통 전체 도박이라든가 주식을 유도하는 네, 이런 부분들이 네, 59%로 굉장히 이렇게 로또 당첨 예, 이런 식으로 80원의 빚을 갚고 싶어서 하니 뭐 투자하세요라는 투자 정보 뭐 이런 거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온다라는 거. 이런 거 잘 보세요. 그다음에 한글 단축이 URL 이 URL이 링크라고 해요. 그래서 표현 잘 보세요. URL.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요렇게 들어오는 거. 네, 이런 거 다. 정부 24, 이건 국가 건데, 웹발신, 국제발신, 여기 들어오는 거 다 잘못된 URL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절대 이런 부분들을 클릭하면 안 된다. URL, 링크를 클릭하면 안 된다. 자, 해외에서 온 것처럼 오는 불법 컨텐츠 스미싱. 그래서 음란물, 도박, 불법 대출, 예, 의약품, 이런 유도하는 문자가 들어오기도 한다. 또는 문자 제목으로 광고에 그래서 무슨 무슨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예, 제목에 예, 이런 대량 발송 서비스 되는 문자가 한꺼번에 오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나한테 필요 없는 불법 스팸 문자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예, 반드시 이 문자가 스팸입니다. 이 전화번호가 스팸 전화번호입니다. 라고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후 수업에서도 전화나 문자에서 스팸을 처리하는 방법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이런 문자를 받으셨을 때 당황해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해야 되겠죠? 네, 앱을 어디서 설치한다고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지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으셨어요? 자, 열면 요 화면이 나오죠? 맨 밑에 검색 위에 또는 검색에다가 무엇이라고 딱 커서가 나오면 거기 커서를 한번 클릭하시고 클릭하시면 여기에다가 시티즌 코난 경찰 앱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시티즌 코난이라고 치시면 네,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 시티즌 코난 어플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라고 파란색이 뜨실 거고요. 여기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열기라고 되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설치가 되어 있다가 우리 회원님들의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설치해 보실까요? 자, 이 시티즌 코난을 모두 다운을 받아서 설치하고 나면 여기에 모두 열기라고 되어 있어요. 설치됨이라고 써 있나요? 네, 좋습니다. 열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열면 이 친구가 시티즌 코난에서 권한 설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권한을 모두 네, 권한을 허용해 줘야만 네, 허용을 해줘야만, 네, 우리가 스미싱에 당했을 때 이 시티즌 코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허용을 어떻게 해주느냐? 자, 얘가 이 부분을, 확인을 누르면 오른쪽에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맨 밑에 하면은 다른 애 위에 표시라는 부분에서 네, 여러 가지 내가 설치되는 어플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파란색이라는 부분을 활성화시켜놨다. 예, 여기에 왼쪽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비활성화되어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권한을 허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이 시티즌 권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란색 쪽으로 이렇게 오게끔, 네, 여기가 이렇게 파란색이 오게끔, 네, 파란색이 되게끔
옮겨 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파란색으로 이쪽으로 옮겨 놓으세요. 여기가 파란색이 되게끔 옮겨주세요. 자, 옮겨 놓으면 이런 화면이 떠요. 이용 약관 및 동의해 주세요라는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전체 동의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시티즌 코너에서 알림을 보내도록 허용할까요? 네, 허용하세요. 그러면 허용을 해놔야만 우리 회원님들께서 알림창에서 네, 내가 설령 이상한 문자를 클릭했다 할지라도 얘가 그런 문자를 받았어서 내가 링크를 눌렀다 할지라도 이 친구가 시티즌 코난에서 지금 회원님께서 내려받은 앱이라든가 문자가 스미싱의 스미싱 문자인 것 같다. 이렇게 나한테 문자를 보내줘요. 알려줘요. 그래서 이걸 허용을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기의 위치 정보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위치에 허용하겠습니까? 웹 사용 중에만 허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허용을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나오는 화면이 회원 정보 입력이라는 화면인데요. 여기에 우리 회원님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예, 6자리만 쓰세요. 그게 아니라 모두 몇 자리를 쓰세요? 앞에 연도. 예, 연도 1950, 예, 이런 식으로 연도 네 자리를 쓰시고, 그 다음에 월, 네, 0101. 자, 이 얘기는 내가 1월 1일생이다 라고 하면 앞자리, 예, 11월생도 있고, 12월생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월생은 01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1월 1일인 분도 앞에 01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네 자리. 네 자리, 네 자리 해서 모두 8자리를 입력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회원님들이 앞에 여기 19를 안 쓰세요. 그래서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 반드시 1956 앞에 요 앞에 19를 꼭 쓰셔야 되고요. 0315이다. 월과 자기의 생년월일 그러니까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가 아니라 예, 어떻게 해라? 요 19를 1900 요 부분을 꼭 넣어서 8자리를 만들어라. 꼭 8자리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클릭하시고, 내각인 클릭하시고, 저장 누르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나는 저장 버튼이 안 열려요. 안 보여요. 흐리게 보입니다. 하시면 여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요거를 안 누르시고, 예, 19라는 말은 없이 6자리만 쓰신 경우에는, 네, 6자리만 쓰신 경우에는 저장이 안 돼요. 반드시 몇 자리를 쓰시라고요? 예, 1950년에서 8자리를 쓰셔야 합니다. 자, 모두 입력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모두 입력이 되시면 이렇게 시티즌 코난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되는데 자, 맨 처음에 보이는 화면은 이건 광고예요. 유료 광고라고 써있죠? 내가 매달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보지 않게 해서 닫기를 누르세요. 자, 그러면은 진짜 시티즌 코난의 메인 화면은 요 원이에요. 요 가운데 검사 버튼을 눌러 악성 앱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해서 손가락으로 여기 가운데 한 번을 빨간색 원 안에 있는 거를 한번 틱 터치하세요. 그럼 요 터치하면 얘가 이렇게 한번 쭉 검사를 진행합니다. 몇 퍼센트가 될 때까지? 100%가 될 때까지 검사를 진행해 주죠. 그러면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올까요? 전화 사기하는 악성 어플이 나한테 깔려있지 않다. 원격 제어하는 어플이 나한테 깔려있지 않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의심스러운 앱이 나한테 깔려있지 않다. 라는 결과를 얘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요즘은 내가 어떤 문자, 그러니까 스미싱 문자, 사기를 치려고 하는 이 문자에 또는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것 중에서 또는 어, 그, 이 스미싱의 어떤 URL, 네, 아까 인터넷 링크 주소죠. 이거를 잘못 눌렀더니 이상한 것들이 나한테 내 핸드폰에 악성, 네, 일종의 바이러스 같은 앱이 하나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똑같이 2개 생긴다거나, 갤러리가 똑같이 2개 생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를 혼동시키게 하는
악성 앱이 설치가 나도 모르게 된다거나 원격 제어한다라는 것은 내 핸드폰을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막 만져 놓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컴퓨터 있던 시절에 컴퓨터 고장 나면 누군가가 내 컴퓨터에 이렇게 맘대로 조종할 수 있었던 걸 우리가 원격 제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핸드폰에서 이런 스미싱에 해당이 되는 사례가 생기면 내 스마트폰에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앱이 하나 설치가 돼요. 그러면은 이런 네, 스미싱에 관련된 예, 네, 못된 친구들이 예, 이걸 통해서 내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들을 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건 시티즌 코난이었고요. 시티즌 코난에다가 피싱 아이즈라는 것도 같이 함께 설치를 해주시면 좋아요. 역시 플레이 스토어에서요. 아까 중에 우리가 설치한 건 시티즌 코난이었다면 요거를 설치하거나 또는 피싱 아이즈라는 걸 설치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가급적 두 개를 모두 설치하셔도 좋겠습니다. 똑같은 거지만. 자, 이 피싱 아이즈를 여기에다가, 예, 요 검색에 피싱 아이즈라고 치세요. 피싱 아이즈. 그러면은 아까 시티즌 코난하고 좀 어플 모양이 틀리죠? 네, 설치하면 열기가 뜹니다. 자, 이 열기가 오면 똑같이 아까 시티즌 코난하고 권한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확인을 누르셔서 예, 모두 허용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을 하면 여기 피싱 아이즈 라이트라는 부분을 아까처럼 이렇게 요 위에 있는 모양처럼 네, 이렇게 여기가 파란색이 되게끔 옮겨주세요. 여기를 한번 툭 클릭을 하시면 파란색으로 옮겨집니다. 여기를 한번 요 원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는 제스처를 취하면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용 약관 동의에 모두 동의를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여기에 네. 웹 사용 중에 허용, 예, 요걸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만 허용이 아니라 웹 사용 중에 허용으로 옮겨 놓으세요. 네. 웹 사용 중에만 허용, 이렇게 요걸로 옮겨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알림을 보내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네,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피싱 아이즈가 아까 시티즌 코난처럼 이렇게 원이 생겨요. 여기 가운데를 툭 누르시면 이게 피싱을 검사하고 있어요. 지금 고객님이 기계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고서 한 바퀴 딱 돌면 검사 결과가 딱 뜨죠. 검사 결과가 아까처럼 의심되는 악성 앱이 없습니다. 원격 제어 앱이 없습니다. 이렇게 뜨는데요. 이거를 설치해 놓고 나면 피싱 아이즈를 설치해 놓으면 이렇게 떠요. 스팸으로 의심되는 메시지 URL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가 알려줘요. 의심되는 스미싱 문자가 이렇게 들어왔나 봐요. 문자에 URL이 있어요. 뭐예요? 뭔가 인터넷 주소가 있다는 거죠. 웹발신이에요? 광고가 들어왔네요. 무슨 무슨 쇼핑몰에서 저한테 돈을 좀 상품권도 줄 테니까 네, 요거 링크를 HTTP에서 URL이 들어왔죠? 예, 링크 주소가 들어왔습니다. 이 URL을 눌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눌렀다라고 해도 이 피싱 아이즈나 아까 시티즌 고난이 예, 나에게 이 눌러서 더 이상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스팸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떴어요. 위험하니 조심하세요라고 알림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알림 허용을 해준 이유가 이거예요. 자, 그래서 피싱 아이즈가 이 문자를 삭제할래? 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문자 삭제하세요. 라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피싱 아이즈를 설치하면 내가 좀 믿을 만한 업체,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마트에 광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이렇게 저한테 피싱 아이즈가 의심되는 URL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나한테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이런 문자를 받으셨다 할지라도 예, 시티즌 코난이나 피싱 아이즈에서 이런 조심하세요라는 알림을 받으셨다 할지라도 이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이거는 내가 아는 곳이야 라고 해도 문자 삭제. 네, 이거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경우에는 네, 문자 삭제 안 하셔도 됩니다. 항상 이렇게 알림이 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까 중에 그 원을 한 바퀴 돌면 얘가 위험한 웹이 있는지 감지를 했는데 결과를 보여줘요.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앱이 있느니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원격 제어하는 앱이 있니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있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걸 감시해 주는 거예요. 항상. 자, 여기에 보면 피싱 알림이라고 해서 전화, 문자 등의 의심 내역을 알려주고 안심번호 등록도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나한테는 전화 알림이 없었어요. 그렇게 온 게. 근데 저한테는 문자로, 이렇게 피싱에 관련된 문자가 두 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두 건이 뭐가 있는지 보니까, 예, 이렇게 URL이 있는 경우가 저한테 문자 두 건이 온 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문자 이렇게 메시지가 온 경우가 있었어요. 이 번호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의심스러운 URL이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는 업체의 URL이야. 그러니 상관없어.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제가 삭제 버튼 누르면 전체 삭제하겠어 해서 삭제를 누르시면 이 메시지가 없어져요. 예, 그래서 문자 알림이 두 건이 0건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항상 하루에 한 번씩 시티즌 코난이라든가 또는 이 피싱 아이즈를 한 번씩 주무시기 전에 가운데 터치를 또 1초도 안 걸려요. 자, 그러면서 여기 신종 피싱 사례 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올라와요. 공지사항에도 올라오고 밑으로 조금만 내리시면 이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보세요. 보이스피싱범은 갤럭시 폰, 자, 누구 폰? 삼성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모두 갖고 있는 이 갤럭시 폰을 노린대잖아요. 그래서 악성 앱을 이용한 범죄는 거의 100% 뭐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휴대전화에서 발생되고 있다. 자, 그러니 미국에서 만들어진 애플폰을 쓴 사람들은 안드로이드 기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드로이드 기반의 휴대폰 전화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보이스피싱범에 자주 노출되는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금 800만 원을 출금해달라고 하는 보이스피싱을 막은 은행원의 기지,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런 경우 은행으로 돈 찾으러 갔다가 은행원이 이상해서 뭐 신고한 경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런 거 가끔씩 읽어보시고요. 여기 이렇게 공지사항에 올라오고 있는 내용들을 최근에 있는 어떤 이렇게 우리한테 스미싱을 보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학습 내용 단지기에서 나의 스마트폰은 안전한가요? 설치한 피싱 예방 앱 두 개 이름, 이건 뭐예요? 시티즌 거다. 이거는 우리 학습 내용 다지기는요, 우리 회원님들께서 제 수업을 들으시고, 요거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Q&A 볼까요? 내 번호가 불법 스팸 발송에 악용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법 스팸 발송에 악용되지 않게. 그러니까, 나의 번호로, 나의 번호로, 나의 뭐, 집 전화라든가, 아니면은, 상호 번호라든가, 아니면은, 나의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광고, 문자를 보낸 것처럼 내 번호가 도용이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본인 인증 시에 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 돼요. 본인 인증하는 경우에 자기의 생년월일도 넣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인 인증하라고 할 때 그 본인 인증이 받은 번호를 본인 인증하면 그쪽에서 인증번호라고 해서 6자리에 번호가 들어오잖아요. 문자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덜 때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로 클릭하면 안 된다. 절대로 클릭하지 마세요. 통신사에서는 타인이 내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설정하여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할 수 없도록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대요. 자, 그 얘기 뭐예요? 매달 내가 내고 있는 통신사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래서 이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께서는 오늘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내 번호로 도용이 돼서
예, 함부로 이렇게 스팸 문자로 발송할 수 없도록 번호 도용되는 것을 차단하게 해주세요라는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네, 무료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돈을 매달 소액을 내서 어, 이제 안전하게 해줍니다 해서 통신사가 또 무언가를 돈을 내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는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통신사에 전화를 하셔서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바코드와 QR코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활용 6차시 수업 끝.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